그냥 옛날 그 뜨개질하는 장갑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그 중턱에서 깜깜한데 보이지 않잖아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제가 한 5m 정도를 또 다시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성안악 유튜브 채널 개성안악을 운영하는 김진아 씨를 모시고 그 배감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건설장에 갔다가 청원의 꿈을 안고 당원이 되겠다고 갔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불과 3일 만에 도망을 천 그 얘기 탈출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야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깔려 죽겠구나 해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귀찰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탈출 계획을 지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개성 사람이니까. 네, 어떻게 사실 했어요? 네. 개성도 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개성의 산과 달리 거기는 보통 그냥 아주 1000m가 넘는 거예요. 해발고가. 이제 사방 동서남북을 휘둘러 봐도 산밖에 없고 규찰대도 문제고 산악도 문제고 지도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날 아무 소리 없이 와가지고 저는 그 주인집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저희가 다 숙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놓고 돌격대원들, 네. 돌격대원들의 그 잠자는 자리를 그렇게 천막에서 자게 중대별로 하고, 다 있죠. 네, 중대 소대별로. 그리고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휘부. 직속 성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개인 집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개인 집들을 거기선 소개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개민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유행하던 책이 있어요. 소설책 같은 거, 뭐 대오는 푸른 전나무, 그 적후공작을 나가서 적들과 함께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서로 뭐 소나무라던가 솔개미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솔개미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평양에서 간첩을 하다가 여기로 온 간첩 집단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수반된 사람. 예, 그래서 적들과 항상 대립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똑바로 해라.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이 집주인들이랑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래서 눈살이 진짜 경직이 돼가지고 딱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그 집 아줌마들도 그렇고 아줌마 그 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경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간날로 제가 이제 뭐 초코파이라던가 그 비누 이런 거 내놓고 개성의 초코파이. 예, 이랬더니 아주 막 저한테는 우리 그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한 집에 직속 성원들이 두 사람은 그 여단에서 식당에서 주는 그 밀밥 아니면 감자 두 알을 먹고 저는 그 집에서 주는 쌀에다가 감자 섞인 이런 저녁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와서는 제가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거기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창고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고 싶냐고. 그래서 난 아무래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거 봐. 하더니 저게 약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동안 근데 여기서 저 고개를 올라가자고 해도 너는 한 10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아찔해가지고요. 그 길이 1000m에서 막 꼬불꼬불꼬불 그 하얀 그 실금밖에 이렇게 안 보여요. 막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게 딱 봤을 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말고 다른 길은 없냐니까 없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규찰대가 다 있으니까 너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알겠습니다라고 일단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고원에 백두고원. 거기에 횡단해야 된다. 네, 그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횡단해 가더라도 끝없이 가도 감자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자밭을 5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걷다가도 규찰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네도 실적으로 올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 목청을 쥐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가 나오고 이런데요. 그래서 정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그럼 너 이렇게 똥찜을 많이 주고 어떡하냐. 그래서 아무튼 지혜롭게 잘 가길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 준비를 해놓고 그 집에서 다음 날에는 이제 먹을 식량 몇 개, 그리고 이제 콩 닦기, 강내 닦기가 제일 만만했어요. 네. 사탕 과자가 귀한 북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날 일 나갔다 들어와서 저녁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무사히 잘 가기 바란다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제 옷 몇 가지 또 드리고 떠납니다. 배낭을 그 집에서 정말 제가 캐리어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캐리어를 끌고 산을 탈 수는 없잖아요. 그 장사꾼 배낭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군대 배낭을 3개 합친 것만큼 사람만 해요 그냥 그 배낭이. 뭐 마대보다 더 큰 배낭.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그 옷이 돈이에요 거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다 일본 옷이었기 때문에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옷을 빼곡히 넣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짐을 딱 쳤어요. 엄청나게 무거웠죠. 네. 근데 그 짐을 들고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면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옆에다 끼고. 네. 그러면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군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인데, 그러니까 보면 꼭 이렇게 무거운 30kg 배낭을 메고 산 오르고 막 이러는데, 그때 몇 살 때였어요? 23살이죠. 23살 아가씨가 그 마대 같은 배낭을 메고 10시간 동안 백두고원, 또 고산지대는 숨도 차요. 맞지? 네. 그걸 10시간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10시간 더 되는 것 같아요. 밤새껏 걷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길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그냥 사는 또 미끄럽더라고요. 사람이 그 인적이 드나든 곳은 발길이 닳아가지고 또 나무 그루터기, 그 다음에 땅, 그 매끌미끌해가지고 찡 미끄러져요. 그래서 거기를 안 타고 완전 초행길을 타버린 거예요, 제가. 초행길을 타다 보니까 이렇게 낙반 같은 거, 이제 바위도 있고 암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딱 장갑을 이렇게 끼고, 그 장갑도 여기처럼 좋으면, 헬스 장갑처럼 좋으면 말도 안 해도, 그냥 옛날 그 뜨개질하는 장갑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그 중턱에서 깜깜한데 보이지 않잖아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제가 한 5m 정도를 또 다시 추락을 했어요. 근데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도, 머리나 이런 데는 깨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 무릎 밑에 딱 보게 되면요. 거기가 아예 돌이 이렇게 해서 푹 박혔다가, 뼈는 그래도 살짝 지나다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움푹 패여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엄청 깊거든요, 그게. 아직도 상처 있어요. 네. 그 피 철철 흘리면서. 피가 완전 그냥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뻗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을 그게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팍 튀어. 여기 새빨개졌어요. 이게 희미한 달빛에서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에서 이렇게 끈이 달린 그런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아래 위를 이제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돌을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거적으로 또 대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니까 제가 살짝 도망치는데 죽을 뻔했네. 네, 한 5-6시간 올라갔는데도 산 중턱밖에 못 온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바로 그 합숙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합숙집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건설장 그 막 소대별로 중대별 대대별 여단별로 있는 그 우둥불 가끔가다 희미하게 보이고,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숨이 차가지고 올라온 거 그렇게 오래 들고 왔는데, 어머,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보여.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밤의 정막을 깨면서 야야야 사사지지 않은 규찰대 목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정말 어쨌든 그래 밤새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껏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리에 총상 있고 네. 올라간 거나 짐 몇십 킬로 지고 올라간 건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진짜 죽을 고비에 닥치면 하더라고요. 한 10시간 남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푸름푸름 한 12시간은 간 거겠죠. 그러니까 푸름푸름 밝아오니까 감자밭이 펼쳐졌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거기를 또 막 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게 규찰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본 지역의 그 사람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근데 제가 한국말을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런 개성 지역의 말을 쓰니까 발음도 이상했고 그 사람들 듣기에는. 그래서 너무 빨리 티가 났어요, 제가.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이게 등치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한 등치 하잖아요. 한 등치 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 치고 봤을 때는 65짜리가 거의 없어요. 165가 키가. 65예요? 예. 그럼 엄청 크지. 예. 그런 게 등치에다가 좀 얼굴도 달덩어리. 네, 그래서 거의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고 키가 크니까 일단은. 그래서 빨리 노출이 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누워서 쉬었어요, 좀. 쉬다가 이제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홧김을 매는 사람들이 들리더라고요. 야, 어머니 그래 잼니까? 그래서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저렇게 쏠라될까? 그래서 막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 보니까 감자 싹이 그때 요만큼씩 돋아날 때였어요. 밭에. 5월쯤 되겠네. 6월이에요. 6월. 그때가. 네. 예. 6월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걸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근데 캐먹으면 알이겠지? 그래서 강냉이 알을 이제 씹어 먹으면서 거기 무릉댕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그래 산골물을 아무거나 마셔도 돼. 그래서 먹으면서 다시 이어나갔는데 그 고원을 끝없이 갔어요 진짜. 끝없이 가가지고 걸어가지고 한 나흘 만에 지금 해산역까지 갔어요 제가. 예. 해산까지 나올 거로. 예, 그 밖에서 이렇게 자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방막을 거기 보니까 방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막 걷어다가 이렇게 두둑 감고 이렇게 딱 잤어요 저는. 야 진짜. 그래서 해산에 가서 기차 탔어요? 네, 기차 타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개성역까지 가면 짜잔 못해도 열흘이면 가요. 그래서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옷을 해산장마당 가서 다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기차표를 사가지고 탔죠. 13,000원이었어요 그때 기차표가. 13,000원 기차표를 사가지고 근데 얼마나 총구석에서 얼마나 몰랐냐면요 제가 기차도 리더가 있어가지고 리더가 끊어주는 거 가지고 인솔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 때만 탄 거 아니에요? 올 때만 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그때. 옛날에는? 예, 옛날에. 근데 우리는 그 리더가 있었잖아요 다. 백두산답사라던가 배움의 전리길을 갔댔어요 제가 또. 그리고 이렇게 다닐 적마다 아무튼 내가 직접 사서 내가 이렇게 다닌 게 없어요. 장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혼자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멍청한 거죠. 개성 사람들이 원래 또 어리버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성 열차를 탄 게 아니고 제가 어딜 탔을 것 같아요. 배감 열차를 탔어요. 겨우 나올 거로 왔는데 거길 다시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그 하루 만에 거길 다시 왔어요. 내가 나흘 동안을 빠져나왔는데 그 배감역에 와서 보니까 야야 빨리 내려. 근데 그 하루 종일을 제가 기차 안에서 잔 거예요. 그 사람이 탈진했겠지.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잤는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섰다 깼다 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연착되고 또 그랬는데 아니 눈을 비비고 뜨니까 막 희미해져. 그 저녁이 어스름해질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규찰대가 이제 막 이렇게 완장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이거 여기 배감입니다. 빨리 내리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왔어요? 아니 난 여기 타지 않았는데 제 아이 탔으면 어디 뭐 누가 싫었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규찰대가 그때부터 따다다다 가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야, 네 여기 삽니다. 요 동네 삽니다. 근데 지형을 알아야지. 말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말투도 딱 드러나잖아. 그렇죠. 야, 네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요게 삽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아예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앞지대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걸렸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엔 정말 하늘이 무너지겠네. 무너졌죠 완전 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해서 새꼬치 갖다 묶더라고요 이렇게. 좀 묶었어요 이제. 탈주범이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 그 역에 역 앞에 가게 되면 그 집결소 같은 창고가 있어요. 네. 그 창고에 딱 가니까 5명이 있더라고요. 개성 애들이. 다 개성애들. 다 개성 애들이야. 멍청한 이 개성 애들. 그래서 어머 너넨 온 지 얼마 됐을까? 하나는 1년 6개월, 하나는 뭐 1년 뭐 7개월, 8개월짜리들이야 다. 저는 3일 만에 도망치는데 그래서 야 머저리 같은 것들이 이거 완전히. 근데 보니까 애들이 다 이만한 거야. 빵떡이야 빵떡. 못 먹는 데다가 그 이제 소금을. 그래서 야 저 심각하구나. 그리고 딱 이때는 소금 부족은 손가락으로 살을 쭉 여면 이게 한참 있다가 네 맞아요. 빵반죽처럼 나오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럼 진짜 자 조금 이따 했으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체크를 해 이름을. 그래서 다 이렇게 세놓고 이것들이야 그 노트가 한 방씩 때려 그러면 쳐 맞고 그러게다가 기다려 그래가지고 회의하러 간 틈을 타서 저는 가만 안 있었어요 그때. 막 딱 보니까 유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문이. 그래서 그걸 뜯었어 내가 강목 뜯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손 다 찢어지면서 탁 도망쳐줄까 도망가도 되냐고. 아니 이런 멍청이들 그럼 다시 들어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같이 도망을 쳤어요. 아니 혼자면 또 괜찮은데 이게 완전 이 부대를 이끌고 한 개 분대를 분대를 또 이끌고 지금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그땐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기찻길로 아니면 도로로 정상적인 도로로는 못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그 검덕, 대흥, 무학, 단천 이런 그 뭐지? 단천 쪽으로, 동해 쪽으로, 네네네. 백두산 밑에서 네네. 그 마십령 산줄기? 마천령이라고 천령 있어요. 산줄기? 그거 아주 험준한데. 그걸 넘었어요? 그 산을 넘었어요,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올라가고 하루 종일 내려가는 그런 곡이었어요. 와, 진짜 그런 곡에도 넣으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식솔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도 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예, 가다가 아무것도 짐승이면 차라리 휙 가게 되면 가는데. 가.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덤벼들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도 가족 같은 그 한 고향의 멍청한 미지근한 그 부대들과 함께 그 고향 친구들이라고. 고향 까마귀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정말 간고하게 그렇게 해서 또 한 열흘간을 또 걸어갔어. 간고하게 돼. 예. 그 가면 그 먹을 게 어떻게 먹을 걸 준다고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중간중간에 기가 막히게 갔습니다. 저는 다 팔면서 딱 한 가지를 그냥 가져갔거든요. 이발 도구였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이발을 배웠는데 중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때는 아주 기술이 늘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바리깡이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바리깡, 그 전동 바리깡이 아닌 수동 바리깡도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일반 가위를 갖다가 남자 머리를 깎게 되면요. 하루에 40명씩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대단한 이 손 기술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조발을 잘했어요. 제가 여자 조발도 그렇고 남자 그 머리도 탁탁탁 해주는데 그 산골에 가서 보니까 조선시대 막 그 화전민들 양강도 그런 게 많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남자들도 귀 밑을 다 덮었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 둘 셋 딱 하니까 이게 7 식구잖아 한 집에. 이 사람들 머리만 해줘도 먹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가다가 보면 할아버지 제가 머리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네네네. 한 거예요? 네. 아. 그 쉬다가 저는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그렇고 부침성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다 깎아주죠 머리를. 그래서 감자 그때 막 심고 한창 싹 나오고 그럴 텐데 끈무를 심을 때였어요. 감자 속청 있잖아요. 그걸 그 집에서 한 대씩 삶아주면서 아 그때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머리 깎아주고 감자 받아서 또 식구들 챙겨 먹이고 같이 먹이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행군해서 어디 네. 왔어요? 단천? 단천까지 왔습니다. 단천이면 또 이제 기차 탈 수 있는데 네. 왔잖아요. 저희가 그때부터 뭐 무학, 대흥, 단천 이쪽 내려왔는데 그 구간이 싹 다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크린카. 마그네사크린카, 마그네사이트 이거 공장들이 막 있는데요. 조국의 공장들은 이미 숨이 멎어버린 상태였답니다. 네, 그래서 걸어가지고 단천까지 갔어요. 근데 단천까지 가니까 거기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다 보니까 기차역도 있고 그래도 이제 걸어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할 수가 없지. 예. 도무지 그 내려갈수록 지금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규찰대가 더 많아져요. 예, 그리고 아랫지방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만만하다 보니까 예, 만만해요 더. 그러다 보니까 규찰대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제 몸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팔게 돼요 그때. 비싼 거였어요? 네. 그 북한에서 꽤 상당히 비싼 시계였는데 지금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지고 또 왔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가서 또 찾았어요? 네, 나중에 찾습니다 그 시계를. 찾는 그 또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계를 거기다 네 맡겨놓으면서 제가 거기다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네. 개인 집에 가서 개인집 그 소매대라 그러죠 거기서. 예, 거기다가 이제 맡겨놓고 이제 먹을 것과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콩강냉이를 사서 볶아가지고. 예. 그 사랑의 불시착 보면 그 매대에다가 시계 맡겨놓고 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그 또 딸린 뭐 개성 까마귀들 또 표 다 사셨어요? 표를 못 샀죠 저희는. 예. 무임승차를 합니다 저희는. 표 살 돈이 안 돼요 그게. 예. 단속 걸리잖아요. 단속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 물자를 나르는 그런 빵통도 있고 사람이 타는 여객 빵통이잖아요. 객차. 네, 객차 빵통 위에 지붕에 타가지고 왔어요. 그거 타면 머리만 들면 전기. 그렇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왔죠. 지금은 좀 통통한데 그때는 아니 그 마른 몸이다 보니까 개성 식구들이 탁 말라붙어서 근데 잘못하면 또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럼요. 밧줄을 그래서 세 꼬락지
제일 든든한 걸 갖다가 그 밧줄 하나씩 가지고 이제 또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을 만한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다가 연착이 잘 돼요. 북한 기차는. 그 연착이 되면은 또 내려와서 물도 먹고 뭐 막 붐비는 속에서 그렇게 먹을 걸 휴식을 또 취하면서 정 힘들고 막 추워요. 그래도 밤에는 그러면 이제 의자 밑에 들어와서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 밤 시간엔 그래도 좀 이제 단속이 덜하고 차표 검열을 아주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천신만고를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저희 그 기차가 개풍해가지고 개풍역을 지나서 이제 개성역까지 들어갑니다. 그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닷새에 갔어요. 아 그러니까 탈출해서 집까지는 또 얼마 걸렸어요? 탈출해서 거의 집까지 한 달 걸리지 않았나요? 한 달 걸렸죠. 예. 그 지금 기차를 타서 닷새니까 예.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예. 참,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김진아 씨가 백두산 발전소 건설에 갔다가 사람 죽는 거 보고 3일 만에 탈출했는데 한 달 만에 개성까지 도착했던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우리가 탈북기를 그 유튜버들이 많이 하잖아요. 탈북하는. 근데 뭐 네. 북한에서 저 백두산에서부터 개성까지 탈북이 아니라 저 탈남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탈북 스토리 못지않게 참 흥미진진하게 집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공사장 간다 그러면 규찰대가 공사 인원보다 더 많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백두산의 화전민들 네. 그럼 머리도 못 깎아서 머리를 깎아주면 감자 얻어먹고 살고 기차표가 없어서 기차 꼭대기 올라서 닷새를 버티면서 그렇죠. 개성까지 집에 예.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깜짝 놀라겠네요. 집에서 들어오니까 사람이 아니었겠네. 그렇죠. 그냥 거의 그냥 그 들고 지고 이고 나갔던 애가 네. 완전 까마귀가 돼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 엄마가 경직이 돼가지고 아니 그 짐은 다 어디 가고 왜 알몸만 왔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너 그 귀랑 무슨 뭐 장기는 안 팔았냐? 막 이러면서까지도 예. 북쪽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장기도 판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서 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네 오늘 시가 많이 걸려서 아, 김진아 씨의 백두산에서부터 개성까지 국토 종단기 머리 깎아주면서 살아서 넘어왔던 그 얘기를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지나니까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 진짜 처절하죠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게 막 그때 생각하게 되면 내 편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내 편이 하나도 없긴 없지만 눈물이 많이 나죠 사실. 그 가슴 아픈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참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짧게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자세히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예. 근데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나와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